구독자 0명인 제가 모든 비법을 다 푼다 한더라도 정말 무엇이 바뀔까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보고 공부를 할까요? 월 6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여들였던 정말 모든 정보와 주력 상품을 만들어낸 모든 과정의 이야기들을 전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이 챌린지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40일 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챌린지를 참여하시는 멤버분들께 제 모든 인사이트를 주입을 시켜 최대치의 성과를 만들 것입니다. 지켜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무게를 알고 책임져야 될 게 많은 40대입니다.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생활을 하면은 내가 회사의 노예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쉽게 회사를 그만두기가 상당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가 아니면은 절대 저는 새로운 걸 도전을 해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과감하게 회사를 퇴사를 하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고요.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그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계속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와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그리고 빨리 벌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마침 다마고치를 모집하고 계셔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초기 자본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만큼 꼭 열심히 해서 다마고치를 성공해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뒤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 혼신을 다할 겁니다. 팔리는 키워드를 찾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찾으면 그 즉시 돈이 되는 거니까요. 반갑습니다. 뉴게이트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은 무신사 플랫폼에 패션 브랜드를 입점을 시켜서 2년 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300만 원에서 시작한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점차적으로 키워서 월 매출 6천만 원이 넘어가는 스마트 스토어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잘났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또 다른 챌린지 도전자분들의 매출을 만들어드리고 그 과정을 컨텐츠로서 보여드려서 더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전과 용기를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시청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래도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내서 제 영상을 클릭을 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 도대체 저는 어떻게 알려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챌린지 시리즈 영상만 보셔도 이제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어떠한 방향성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혹은 이 레드오션이라고 불리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전반적인 쇼핑몰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챌린지 첫 주차에는 첫 번째로 쇼핑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찰한 내용 토대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전략으로 쇼핑몰 사업을 시작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 시장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볼까요? 첫 번째, 쇼핑몰 사업은 무엇일까요? 정말 단순하죠? 스마트 스토어 혹은 쿠팡에 상품을 올리고 여기서 판매를 하고 판매된 제품을 배송을 보내고 이게 쇼핑몰 프로세스의 끝입니다. 쇼핑몰은 상품을 올리고 나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올린 제품들의 판매 여부는 내가 어떻게 어떤 제품을 올리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됩니다. 저는 물건이 없는데요. 쇼핑몰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쇼핑몰은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이 됩니다.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랑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로 구분이 됩니다.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유자본 창업,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무자본 창업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유자본 창업은 사입, 도매, 제조, 무자본 창업은 위탁 판매, 국내 구매 대행, 해외 구매 대행 이렇게 봅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투자금을 적은 거를 선호하실 테고 리스크를 지기 싫어하실 거예요. 저도 3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을 하셨을 때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물건을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때 내가 주문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리스크가 제일 적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컵을 중국에서 6,000원에 가져와서 스마트 스토어에 2만원에 올렸어요. 13,000원 정도 남기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이 물건에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의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어디든 그때 주문이 들어오면은 내가 발주를 넣어서 내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내 손에 제품이 거치지 않고서도 제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재고 창고와 사무실도 없어도 됩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인 거죠. 그런데 해외에서 한국에 제품을 보내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저희는 해외에서 본질적으로 팔리는 제품을 찾아서 주문을 하고 배송대행지라는 곳에 고객 배송 정보를 입력을 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미국은 아마존, 중국은 타오바오, 1688 등 입점이 되어 있는 공장 업체들을 손쉽게 저희는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싱에 관련해서는 따로 디테일한 영상을 만들어 추후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꿀팁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왜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제품을 가져와요? 라는 물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가지 이유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원래 국내 도매매, 도매국, B2B 사이트에 있는 제품은 50% 이상이 해외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국은 제품의 기본 원가가 한국 시장보다 월등히 저렴합니다. 세 번째로 중국에는 다양한 제품이 넘쳐나서 소싱의 폭을 넓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럼 첫째, 도매국이 가장 큰 플랫폼인 건 알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젠 다른 사이트들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도매국에서 물건을 사는 건 도매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해온 물건을 제가 도매국 판매자한테 마진을 주고 사입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시면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에서는 큰 갭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각각의 플랫폼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걸 저희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제품의 원가가 한국 시장보다 아직도 월등히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여러 제품이 있기 때문에 소싱에 할 수 있는 폭이 정말 다양합니다. 시장이 크고 넓은 만큼 소싱의 한계가 거의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소싱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기존에 한국에 없는 제품이며 해외에서 붐이 부는 제품을 먼저 시장성을 예측을 하여서 한국에 퍼스트 무버로서 상품을 빠르게 올리고 그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도 존재하죠. 그만큼 해외에는 다양한 제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에서 제품을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품을 컨택할 수 있는 시야를 기르시는 게 유리합니다. 첫 주차에서는 중국에서 어떤 제품을 들여와야 한국에서 잘 팔리는지, 결국에 어떠한 키워드가 한국에서 잘 판매가 되는 키워드인지를 시장 분석을 하고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저와 의논하고 수정하고 다시 선정하고 의논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팔리는 키워드를 찾을 때까지 반복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팔리는 키워드를 찾는 거는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찾으면 그 즉시 돈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시간 오전 6시 20분입니다. 이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뉴게이트 대표님과 시작하는 다마고치를 위해서 우선 문정동 사무실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떨리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일단 이거를 봤을 때 첫 번째로 1페이지의 직구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업 때 말씀드린 게 1페이지 직구 상품 중에서 그래도 리뷰 2자리 수 있는 게 2일차 때요. 그때 이제 첫날하고 둘째 날에 진짜 많은 정보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키워드를 몇 개 찾았어요. 이거 몇 개 들고 가면 이제 다음 단계 되겠는데 하면서 부푼 마음으로 뉴게이트 대표님께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근데 또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했는데 모든 키워드들이 다 반려를 당하니까
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키워드들이 제목이랑 왜 괜찮다고 하는지 이제 대표님은 여기까지 다 이해하신 거죠? 네. 완전히 이해하셨죠?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1일차, 2차 때보다 발전된 모습이 그래도 느껴져가지고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마고치 2일차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셋째 날입니다. 지금 시간 10시 30분 11분입니다. 10시 15분입니다. 오늘 드디어 키워드를 컨펌을 받았다. 그래서 다행히 하나라도 컨펌을 받은 키워드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봐야죠. 화이팅! 오늘은 8월 11일. 그래도 마지막에 나름 괜찮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찾은 키워드를 가지고 다음 2주차, 3주차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왔더니 지금 8월 11일 3주차 1일차인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깐 세법 소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